예, 지금이 밤 9시 33분입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 토크입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호진석 전 대변인, 장윤미 대변인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와 두 분과 함께할 오늘 정치권 이슈 단연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요. 물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이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와 관련해서 변경을 할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돼 있는 부칙 조항조차도 그것도 다 헌법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통과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이 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거는 만인 공제의 사실이었어. 근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개헌 장이나 또 개헌 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유시민 작가의 과거 발언과 오늘 조전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한번 모아봤는데 먼저 호준석 대변인님. 네. 현직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개헌을 열어놓았다. 이게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웃잖아요.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제 웃음이 나온 겁니다. 왜요? 지금 저 유시민 작가 말씀하신 헌법 128조 2항 이건 부칙 조항이 아니라 128조 2항에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 연임을 하려고 하면 그 대통령 당시한테 해당이 안 된다. 이걸 예. 왜 만들었느냐? 혹시라도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87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저 조항을 일부러 넣은 겁니다. 모든 국민이 거기에 이제 동의해가지고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 이재명 정부는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거든요. 이재명 정부라기보다 이제 입법부, 물론 국회의장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설마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는 정말 이거야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것을 이제 버젓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도둑질 해도 됩니다. 그 법 바꿀게요. 그럼 그것도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너무 거친 표현 하신지 일단 대한민국 말씀하십시오. 헌법에 예. 우리 민주공화국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것도 그럼 개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냥 헌법 국민의 여론과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장이 저런 말씀을 하는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헌법의 최고 보루입니다. 예. 근데 이 말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조정식 국회의장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만 갖고도 그렇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좀 차분히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나갔던 첫 번째,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의 실제 발언을 한번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그렇죠. 현직 대통령 기자 질문을 받은 건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다라고 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국회의장실이 어떤 해명을 내놨냐면 저거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윤미 대변인님, 물론 근데 저런다고 논란이 수그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게 조정식 국회의장이 원래 좀 생각했던 면이 있는지 아니면 저것도 아예 가능성을 열어두면 둘 수도 있는 거 아닌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게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헌법에 그게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발언도 본인이 미리 계획하고 의도했던 그런 발언이 아니라 이 기자 간담회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니까 예. 기자가 물은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개헌이 임기 연장 개헌이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토를 놓고 있으니 어떤 입장이시냐라고 하니까 파한대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먼저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주 극히 아주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뭔가 임기 연장과 정권 그리고 어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거예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 128조 2항이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어떤 개헌에
내용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해당 그 개헌이 이뤄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국회의장실에서 다시 한번 해명 내용이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은 여기서 좀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일단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뭐 이제 봐야 되겠지만 바로 직전 국회의장도 아니라고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도 좀 거리를 뒀었는데 물론 뭐 아니라고 다시 걷어들였죠. 조정식 국회의장 쏘아올린 것들이 얘기가 좀 많아서요. 근데 호준석 대변인 네네. 이게 보니까 그럼 저 정도 논란이 됐으면 장희미 대변인처럼 뭔가 뭐 아니다. 뭐 조정식 국회의장의 단순 말실수다라고 하기에는 그럼 이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고 되레 지난번에 과거의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오늘 제가 기사들을 쭉 살펴보니까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정도만 얘기를 하고 모르겠어요. 이 연임 개헌도 뭔가 친명들과 친청들의 속내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장윤미 대변인 말씀하신 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예. 이런 말씀을 뭐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분이 했고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오면 다 이렇게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앞에는 뭐 이랬고 하는데 저 발언만 들어봐서는 저걸 어떻게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다른 쪽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앞에 단계들이 있잖아요. 빌드업이 쭉 됐지 않습니까? 법제처장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가 예. 국회에서 똑같이 의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결국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 아닙니까? 호준석 대변인 라고 주장은 했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이 공감대가 있었다. 연임 개헌 같은 그런 말씀하시는 아니라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이미 눈치채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공소 취소에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예. 그다음에 연임 개헌 얘기가 왜 나오는지, 결국은 퇴임 후에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불안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리하게 이런 것들이 자꾸 시도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결국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그 최대 지금 그 쟁점도 그거 아닙니까? 공소 취소 결국 그거 갈까 말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신데 국회의장이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걸 진짜 하잖아요? 그건 명백히 탄핵 사유예요. 이건 헌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행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말씀으로 때문에. 죄송한데 또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해주고 개헌 안 하면 200석 안 넘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추진하는 것 자체도 헌법을 위반하는 그 시도를 하는 것이죠. 야당의 비판, 곧바로 반발한 목소리 볼까요? 뭐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 주장 중에는 지금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까 아예 플랜 B로 연임 개헌까지 준비하는 거 아니냐. 아까 호준석 대변인도 비슷한 질문 드렸었는데 장 대변인님.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저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쪽이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친명들보다 뭔가 구주류 뭐 조국 전 대표나 과거 유시민 작가나 혹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의 얘기가 많아서 이것도 뭔가 좀 개파간에 좀 다른 거예요? 뉘앙스가요? 근데 개파로 접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뭐 이른바 뭐 친명, 친청, 뭐 친석 분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말 이런 부분과 관련한 개헌을 생각했다면 말씀 주신 대로 개헌 저지선을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는 정말 내심이라면 더 안 꺼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 그냥 직문즉답 과정에서 국민 주권자가 이 정계 개편이든 권력구조 개편이든 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무구한 해석을 낳고 정치 공세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 대변인 어쨌든 이건 뭐 단순 해프닝. 호준석 대변인 뭔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됐다가 국회의장 입으로 나온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다선 의원입니다. 저 말을 했을 때 저런 해석이 될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연임 개헌에 대한 것도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씩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번 전당대회 이제는 아예 당권 주자들 간 싸움이 번져서 번져서 최고위원들까지도 팀끼리 붙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이 생명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다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100% 당원 투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당은 무조건 투표를 올리기 위해 전력을 투구해야 된다고. 단순히 대통령과 싸움하는 저는 정청 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을 뒷받침만 하는 김일성 후보도 아니고
저 송영길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면서도 대안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오늘 일부 기사를 보니까요. 장현미 대변인. 팀 정청래 대 팀 김민석, 팀 송영길 아예 패싸움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저게 무슨 당원 토크 콘서트인데 마치 친척 의원들 다 모여서 이렇게 하면 우리 뽑아달라라는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비판의 취지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과열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죠. 워낙에 도전자가 많기도 하고요. 이 전에 전당대회 때보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정쟁이나 개파의 어떤 논란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당권 주자로서 선택받지 못하도록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7대3 룰을 갖고 있어요. 저희 이게 당내 행사라고는 합니다만 당원 70% 그리고 일반 시민 30%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거든요. 결국에는 민생과 미래 그리고 정책, 청년 고용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후보가 낙점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진흙탕 싸움이 된 지는 오래여서 그건 이미 현실이 됐고 호 대변인 상대당으로 보셨을 때 네네.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초반 기세가 팀 정청래, 친청계 기세가 만만치 않다 이런 건 느껴지시나요? 네. 일단 흐름을 탄 것 같고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레임덕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그걸 막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를 김민석 후보가 되면 공소 취소하겠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연임 개헌 이것까지 이제 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느끼고 민주당 당원들도 느끼신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건 막아야지. 그거를 막아야지 그다음에 정권 또 우리가 재창출할 수 있지라는 그런 저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예. 코스피도 지금 6천까지 떨어졌고요. 부동산 지금 거의 부동산 알겠습니다. 지옥인데도 예. 계속 폭주하려고 합니다. 뭘 보고서 저거를 밀어주겠습니까? 두 분과 함께 오늘 정치 토크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